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7.8%까지 하락하면서 강릉시는 지금껏 겪지 못했던 심각한 가뭄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관령 정상에서 기우제까지 지낼 정도인데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오봉저수지를 방문해 가뭄 위기 상황을 점검했고 전국에서 생수 지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오봉저수지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며 저수율이 17.8%까지 내려갔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릉을 찾아 역대급 가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재난기금과 예비비 등 강원도의 가용 예산을 총동원해 강릉시를 돕기로 했습니다. 평창, 양양, 동해 이런 시군에서 이제 식수를 실어 나르고요. 이게 필요하면 강원도 내 다른 군에도 더 확대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 3억 5천 정도를 풀어서. 오봉저수지는 원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지어진 시설인데 지금은 농업용수 공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강원도에 양수시설 설치비 등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봉저수지의 농업용수가 만약에 단수가 되면은 솔직히 밑에 있는 농업인들도 손해가 막심하니까 저희가 그 밑에 하천이나 양수기나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좀 예산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도움을 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릉시를 돕기 위한 생수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해구호협회와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아리수본부, 속초시와 원주시, 충남 보령시 등에 이어 민간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강원 평창수 생산업체가 생수 6만 병을 지원했습니다. 강릉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최대 200만 병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생수를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강릉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비상시에는 예비비를 통해서 생수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기존 한 100만 병은 늘 가지고 있는. 대관령에서는 강릉단오제 보존회 주관으로 대관령 산신과 국사성황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원하는 기우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늘에 옥황상제 천지 신명님 전에 소낙비나 내려주고 이슬비 내려주고 바다에는 소낙비여 들에는 이슬비라. 가정용 수도 밸브를 50% 잠그며 비상조치에 나선 강릉시는 오는 9월 1일로 예정돼 있던 시승격 제70주년 기념 행사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대신 시민들과 함께 사상 초유의 가뭄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두 번째 집, 즉 세컨홈의 세제 혜택 대상 지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1주택인 경우 이제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강원 모든 시군에서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됐는데요.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제군의 한 마을입니다. 내부가 비어있거나 철거를 앞둔 주택들이 보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인제 인구는 3,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주민 3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마을 중심 도로에서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나 차량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침체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두 번째 집, 세컨드홈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에선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12개 인구 감소 지역에 인구 감소 관심 지역 4개 시군이 세제 혜택 특례 지역으로 추가됐습니다. 인제와 강릉, 동해, 속초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두 번째 집을 사면 모든 부동산 세금에서 1주택자들이 받는 특례를 그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예비 귀농인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한 달 살기 등을 하고 있는 중장기 체류자들이 정착할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친구들이 금방 의사결정을 못해요. 네. 왜냐하면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은퇴뿐만이 아니고 현업에 있더라도 이렇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하지만 열악한 정주 여건은 해결 과제입니다. 청년들이 귀농을 해도 생계를 유지할 일자리가 부족하고 인제군의 주택 보급률도 강원도 평균보다 15%나 낮습니다. 아예 연고도 없는 서울 사람이 여기에 와서 산다라고 했었을 때는 대부분은 이제 너무 막연한 일이잖아요. 커리어나 이런 활동 같은 거는 외부에서 하고 저의 주거 생활의 핵심은 여기다 두고.
인제군은 미활용 군용지와 농촌 부지를 개발해 청년과 은퇴자 모두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생활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주거, 문화, 복지, 일자리가 이제 결합된 그런 그러니까 주거 복합 단지 그 조성에 집중할. 또 오는 2027년 동서고속철도 인제역과 백담역이 개통되면 수도권 인구 유입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 지역에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정선 37.1도를 비롯해 삼척 36.5도, 강릉 35.6도, 원주 34.3도, 춘천 34도를 기록했습니다. 강원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횡성, 정선,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강릉은 11일째 동해안과 원주에서도 최저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모두 863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1.2%가 늘었습니다. 지역별 증가율은 강릉이 20.8%로 가장 높았고 동해는 13.6%, 삼척은 8.4%로 강릉선과 동해선 등 철도망이 잘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피서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고성군은 2.5%로 증가율이 가장 낮았고 양양은 6.8%, 속초는 7.9%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7일 강릉, 동해, 삼척 해수욕장이 문을 닫았고 고성 7곳, 양양 3곳의 해수욕장은 오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주말과 휴일 도내에서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평창군 대관령면에서 자연지형을 달리는 트레일 런 대회에 참가한 45살 정모 씨가 쓰러져 헬기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에는 고성군 간성읍 북면에서 물고기를 잡던 7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고 앞서 새벽 5시쯤 춘천시 남면 도로에서는 불에 탄 벤츠 승용차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어제 오전 7시쯤에는 강원도의 한 최전방 부대에서 육군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부대원들이 부대 안에서 총성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고 군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지급한 1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오는 9월 12일에 마감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1인당 18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지급한 1차 소비 쿠폰은 전체 도민의 98%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2차 소비 쿠폰은 다음 달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2차부터는 군장병의 경우 복무 중인 부대 인근 지역에서도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춘천 영서로 2571에 조성된 먹거리 복합문화공간인 화동 2571이 주말인 어제 문을 열었습니다. 화동 2571은 원도심 재생과 지역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춘천시가 약 1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먹거리 기반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청년 셰프들을 위한 공유 주방 키친 2571과 전통주와 브런치를 즐길 수 있는 라토피아, 향후 개장 예정인 베이커리 카페 토피아 가든이 마련돼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